골프를 지금 한창 재미가 있으시다고 계속 그렇게 잡고 치시면은 잘 안 났습니다. 제일 많이 생기는 손가락은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최소 침습으로 해서 바늘 구멍 정도만 내가지고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가로로 된 인대를 좀 쉬운 말로 따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요즘 사실은 이제 한참 골프들을 많이 치시고 골프 인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이제 골프를 치고 난 이후라든지 아니면 연습을 많이 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 중에서 오늘은 이 손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해당되는 질환들을 몇 개 골라서 그거에 대한 병인이라든지 치료 과정, 어떻게 하면 치료가 잘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골프를 치고 있을 때라든지 그립을 이렇게 꽉 잡게 되면은 손에 악력이 굉장히 많이 가해지거든요. 특히나 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왼쪽 그립을 꽉 잡는 이 손가락, 여기에 굉장히 많은 악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이제 방아쇠 수지라는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외래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도 어떤 일을 하시는 도중에 손을 악력을 굉장히 많이 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방아쇠 수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보신 분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방아쇠 수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손가락을 굴곡하는 이 굴곡근이 있어요. 이 굴곡근이 이 관절마다 가서 붙게 되는데, 이 굴곡근이 사실은 이렇게 구부러질 때 들뜨지 말라고 가로에서 또 이렇게 인대가 있거든요. 그 인대를 우리가 이제 활차라고 그러는데, 이쪽 근처에 있는 손가락하고 손하고 이 사이에 경계에 있는 이 관절에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A1 활차라 그러는데, 이 A1 활차의 밑으로 굴곡근이 왔다 갔다 거리다가 굴곡근이 굉장히 많이 두꺼워진다든지 염증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이제 마찰이 심해지면서 증상도 생기고, 손가락이 심한 경우에는 구부러졌다가 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힘을 주면 덜커덕 하면서 나가거든요. 총을 당길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방아쇠 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섯 손가락에 다 생길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생기는 손가락은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사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약물 치료라든지 일단 휴식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어떤 거에든 몸에 과부하가 걸려서 생기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일단 쉬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악력을 굉장히 많이 주는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물로도 치료가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사 치료 방법이 있는데, 가장 빠른 치료는 제가 이제 이전에도 주사 치료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염증을 가라앉히는 제일 좋은 치료는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우리가 3개월 이내에 자주 맞는 거는 안 좋지만 3개월을 띄어서 주사 치료를 하는 거는 그래도 큰 무리가 없다 해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주사 치료하는 방법, 혹은 DNA로 주사로 인대를 강화시켜주고 재생을 시켜주는 이런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손가락이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걸렸는데 펴지지가 않고 자꾸 걸린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은 많이 열어서 다 보면서 그냥 다 절개를 하고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수술을 해도 많이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침습으로 해서 바늘 구멍 정도만 내가지고 거기 이렇게 아까 A1 활차라고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가로로 된 인대를 좀 쉬운 말로 따주는 거죠. 거쳐져 있는 걸 따주게 되면은 이게 굴곡근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좋은 치료는 쉬셔야 돼요. 골프를 지금 한창 재미가 있으시다고 계속 그렇게 잡고 치시면은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쉬시는 게 가장 좋은 치료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방아쇠 수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위로 올라와서 우리가 이제 이 손목에는요, 구획이라고 나눠지는데, 구획이 총 6구획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구획부터 6구획 이쪽으로 쭉 가면서 있는데, 1구획에 있는 이 인대들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대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무지 외전근
하고 단무지 신근. 굉장히 어렵죠? 단무지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무지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지 않고 단이라는 건 짧은 수지, 손가락에 있는 근이다, 신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 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내릴 때 이게 가장 많이 움직이는 이 인대들인데요. 이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유발할 수 있는 검사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핑켈스타인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손을 말아주고 이렇게 말아주고 척추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굉장히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양성 반응을 보이게 되면 우리가 이 질환에 지금 인벌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질환에 걸리게 된 경우 이 질환을 우리가 득괴르뱅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그래서 득괴르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그 외래 많이 환자들이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아쇠 수지하고 치료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아이싱이라든지 일단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고 안 되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스테로이드 제제나 DNA, 인대, 재생 주사 이런 것들을 좀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해 충격파 같은 것들도 해볼 수가 있는데 급성으로 아픈 것들은 주사 치료로 조금 가라앉혀 놓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두면서 5회에서 10회 이상 우리가 충격파 치료를 해줬을 때 혈관 신생이라든지 인대들 이런 것들을 재생시켜 줄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조금 위에 보면 교차 증후군이라고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위쪽에 있는 그 구획이 총 6구획으로 나눠지는데 1구획에 있는 인대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득괴르뱅을 일으키는 인대들인데 그 인대들이 올라가다가 이 구획에 있는 애들하고 교차를 하는 데가 있어요. 바로 위인데 거기서 또 서로 간에 자극이 되면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우리가 교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치료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득괴르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하시면 되고